금요일 휴장이었죠. 미국, 유럽 휴장. 아시아 지역만 좀 장이 열린 데가 좀 안 좋았었죠. 미국,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4일날 유럽이 장이 먼저 열리죠. 유럽 장이 플러스였다가 미국 장이 오히려 세게 빠졌습니다. 물론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15일날 좀 금요일날 영향을 받았지만, 근데 S&P 500 지수를 보면 이 캔들 자체를 볼까요? 예. 이게 좀 내려오다가 이게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의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캔들 선 차트로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반등한 걸 다 바로 뚫고 내려갔거든요. 바로 뚫고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반등했던 걸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저점에서 멈췄다는 게 그나마 위안점이긴 한데, 그 최근의 상황은 약간 최악은 지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게 들고 있긴 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막 심각하게 되는 것 같다가 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로 인한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은 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제 가장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주된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근원입니다. 코어니까 상승 강도가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갭이 벌어져서 올라가다가,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정점을 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 강력 봉쇄를 했다가 약간 완화되는 정책을 했는데, 뭐 완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뭐 상하이 시내 공병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뉴스 보도를 찾으니까 없는데, SNS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하나를 뭐 단지 통째를 뭐 그 격리 시설을 쓸 테니까 주민 다 나가 막 이랬다가 주민들이 막 반감을 사가지고 항의를 하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나가겠죠. 뭐 중국이 공안한테 대들었다가는 뭐 아작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상하이를 계속 그렇게 봉쇄하거나 그런 것들을 상하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중국의 상황이 잘 될까? 여기 보시면 뭐 흔들리는 시진핑 제로 코로나 신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이 진행되면서 코로나나 스텔스 코로나가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중국 전역을 다 싸잡아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러면 중국이 강력한 봉쇄를 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상하이가 전체적으로 확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부분적으로 발생하면 부분적인 부분에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통제를 강력하게 할 것 같아요. 여하튼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생각보다는,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투심이 강하다면 지금 반등세가 빨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악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 강도가 빠르지 않은 거는 열심히 지금 주식시장에서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이게 못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부분을 더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파란 게. 이게 연준의 대체대조표 자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가 이제 일정 부분 여기서 유지하고 있다 쭉 줄기 시작하죠. 줄기 시작하면서 한번 흔들리고, 세차게 내려가면서 두 번 흔들렸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밸런스를 줄이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때 경제지표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흔들렸어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QT를 6월 달에 진행할 것 같거든요. 5월 달까지 픽스텝하고 6월은 픽스텝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QT를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런 패턴을 생각해 보면 여기 추가적 조정이 남아있다라는 생각,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고, 그걸 지금 일정 투자 심리에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QT까지 다 시장에서 흡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고, 저도 역시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PMI 지수가 40m로 다 내려갔거든요. 50m로 참. 경기수축문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또 0.25 또 내렸습니다.
근데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약간 난망한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시장의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기준금리는 만지지 못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통화량을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작업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를 손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준율을 좀 내려서 이제 참고로 지준율이라고 하는 건 지급준비율은 예금을 받는 은행이 그 예금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중앙은행이 예치하게 돼 있는데 그 예치 비율이 이 지급준 비율입니다. 이 지급준 비율을 올리게 되면 은행에서 중앙은행이 예치할 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자금 규모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지준율을 낮춰주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에 그 부담이 되는 그 부담감을 약간 낮추기 위해서 대출금리도 살짝 낮춰주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정점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방 쪽에서 금수 조치, 에너지 금수 조치 러시아 쪽에 하는 게 이제 영향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우랄산맥 그 석유, 우랄 석유 쪽이거든요. 이게 러시아 석유입니다. 러시아 생산 석유. 이게 브렌트유고요. 근데 보시면 브렌트유가 정점을 치고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얘는 보시면 이제 정점이 내려가면서 밑으로 꺼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산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저점이 2021년도 저점도보다도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더 싸게 팔아야만 누군가 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과정을 계속 보이게 될지 옆으로 개걸음을 치게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서방 쪽에서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에 조금씩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에 어디 파라제낄 곳을 찾지 않는 이상 이 석유 가격, 우랄 석유 가격은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인도 쪽에서도 가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취하긴 했는데 그 강력하게 석유를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은 안 했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뭔가 그걸 메꿔줘야 되겠죠. 지난번 뉴스 보니까 인도 국민들 데모하는데 막 오토바이 집어 던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남나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국민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 이 속도가 급격하게 붙지는 않겠지만 일단 금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가가 잘 버티고 있으면 수급의 균형은 잘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 미국 공공 토지를 에너지 시출을 위해서 다 재분양하는 이런 뉴스 보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가스공도 막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생산량도 급격히 막 늘어나고 있는 미국 쪽에 미국이 열심히 퍼내가지고 러시아를 그나마 메꾸려고 하는데 100% 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애는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0만 여기가 아니고 최근은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20만 건 밑에 있거든요. 이 20만 건 밑에 있다는 게 상당히 경제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 20만 건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셔야 되고 상당히 상황이 좋다 경제가 미국 경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과거치거든요. 과거 경기 걱정 국면에 20만 건이 여기에요. 여기가 20만 건이거든요. 20만 건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고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보면 이제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거거든요. 4대 주요 경제 지표들의 흐름인데 여기가 요번에 경기 수축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2020년 4월부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이 고용이거든요. 고용은 아직 계속 추세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산업 생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게 이제 실질 소비거든요. 실질 이제 판매. 근데 여기 이제 한번 급등한 상황이 있어서 이 급등했을 때가 그 재난지원금을 막
대규모로 지급했던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그때입니다. 그때 급등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월별 이거보다 늘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 판매가. 실질 소득도 일정 부분은 잘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시간당 그 소득은 늘어나면서 이제 급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총 소득은 일정 부분 이제 증가하는 명목상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경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 나온 게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월에 77.7이었거든요. 그래서 70.8로 살짝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78.3으로 급격히 올랐어요. 여기 보면 그 전월이 77.3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7.6으로 0.3 정도 올랐는데 이거 리비전 된 겁니다. 갱신할 때 77.7로 늘었고 이 강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가동률 돌아가는 강도가. 미국 경제는 예를 들면 뭐 석유 생산하려고, 가스 생산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군수품 같은 것들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 되고 이러면 가동률이 더 빨리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여름이 되면 상황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궤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독일 이런 국가들이 주요한 그 수출 국가들이거든요. 경제에 수출이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역 부분을 보는 이유는 전 세계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이들 국가의 무역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 중국은 7일날 속보치가 나오고요. 전월 속보치가 7일날 나옵니다. 저희는 15일날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하도 통계 조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 없지만 중국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면 그건 이제 합산해서 글로벌 경제가 괜찮다. 독일도 참고하면 좋은데 독일은 속보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은 참고할 게 없고, 중국의 수입 생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3월 달에. 이거 상하이 중국 주요 도시 럭다운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지역의 수출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4.7 정도 늘었습니다. 3월 달입니다. 이게 3월 대표, 3월 지표입니다. 3월에 해당하는 지표인 거죠. 4월에 발표된 괜찮은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 이거거든요. 3월에 보시면 여기 18.2 수출, 수입은 19.8 늘었습니다. 패턴이 글로벌 무역 패턴의 증감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편차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죄송합니다. 증감률 전월이 요거네요. 요거 27 수입 요건 전월이고요. 요건 전년동기 대비 18, 27.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글로벌 경제 돌아가는데 현재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뉴스 보도에서 막 듣잖아요. 스리랑카 국가부터 막 이렇게 남미 쪽 어디든가 페루든가요? 그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고 그게 이제 뭐 에너지도 그렇고 곡물도 작동하고 있는데 그 충격은 지금 빈민 국가에서 올 곳이 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등에 떠안고 갈 수 있는 상황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정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은 악화보다는 현상 유지거나 현상에서 좀 더 둔화되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0.2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올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5죠 지금. 미국이 0.25거든. 0.5에서 0.5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이 0.5예요, 미국이. 여기서 빅스텝을 한 번 더 하면 1.0이 되겠죠. 0.5로 올리니까 상단이.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0.5 차이 나네? 라고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빅스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1.0이 될 거예요, 상단이. 근데 6월 달에 빅스텝을 한 번 더 하면 1.5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상당히 똑같아요. 1.5, 1.5.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금토기가 있거든요. 6월 달에 금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가면 미국하고 6월 달에 그 금리 상단이 똑같아져요. 빅스텝을 미국이 2번 해버리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금리가 뭐 0.5라도 높아야 되는 게 일단 맞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6월 달에 빅스텝을 할 거라 인지하고 그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5월 25일 날 0.5를 또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5월 25일 날 0.5 이후로 안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연준이 6월 달에 14, 15일 날 올리죠.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6월이 아니고 7월 달에 26일 날 올리잖아요. 우리나라는 7월 달에 14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빅스텝을 올려놓고 나면 1.5는 똑같아지겠죠. 6월 달에. 그러면 우리는 얼씨구 재빨리 7월 달에 0.5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1.75, 1.5로 맞춥니다. 우리나라 1.75, 1.5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7월 달 들어서 그 밑에 26일 날 0.1을 또 올려버리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8월 달에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금통위가 있을 때마다 0.25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뜬금없이 빅스텝으로 0.5로 올리기에는 그렇고 미국만큼 인플레이션이 세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았었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1.75였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런데 미국은 이게 2.5였거든요. 이런 구조라면 굳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러 올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겠죠? 더 안전체인데 금리가 높은데.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채 파트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통위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 때마다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빅스텝 행보로. 향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이 직전에는 너무 낮은 수준까지만 올렸었는데 얘를 3% 중반대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때 우리나라 그나마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응을 잘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코로나 방역 대응이 엉망이었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그 쏟아지는 붕괴되는 거를 커버하려고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너무 낮았거든요. 우리나라는 QE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경기 수축 국면이 생각보다는 이 후반부 경기 확장이 짧을 거기 때문에 빨리 올 거라고 인지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은 좀 빠른 행보로 기준금리를 올려놓는 게 향후의 경기 수축 국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올해도 계속 올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